있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물렁뼈 가운데 내측 연골판이 좀 파열이 좀 돼 있고, 뿌리 쪽도 보시면 이쪽에 그 내측 간헐상 연골판 뿌리 파열이 있어요. 젊은 사람에서 저렇게 뿌리 파열이 있으면 반드시 꼬매줘야 되거든요. 저거는 놔두면 관절이 엄청나게 빨리 망가져요. 연골판 파열 중에 제일 안 좋은 파열이 연골판 뿌리 파열이에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수술 읽어주는 남자 수익남 닥터 콩깍지 조재 원장입니다. 오늘은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.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은 그래도 좀 많이들 하는 수술인데, 이게 안타깝게도 전방십자인대 수술하고 그냥 한 번에 끝나서 평생 잘 쓸 수 있다면 좋겠지만, 이게 가끔 수술했던 전방십자인대도 다시 끊어지는 경우가 생겨요. 물론 전방십자인대 처음 수술할 때도 내 인대가 끊어졌으니까 수술을 하지만은, 안타깝게도 수술했던 인대도 다시 좀 끊어질 수도 있겠죠. 이게 뭐 다쳐서 끊어질 수도 있겠고,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이게 생착이 잘 안 돼서 뭐 흔히들 뭐 녹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, 나의 몸과 이게 맞지 않아 가지고 저절로 삭으면서 녹으면서 뭐 이렇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어요. 오늘은 하여튼 재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, 전방십자인대 재수술은 뭐 고려할 점이 여러 가지 많죠. 뭐 어떤 그 인대를 쓸 거냐부터 해서 터널을 어떤 식으로 만들고 처치를 할 거냐, 고정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, 재활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,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 고민할 점들이 많은데, 수술할 때 가장 고민이 되는 거는 사실은 이제 터널의 문제예요. 경골과 대퇴골의 터널을 뚫어서 인대를 이렇게 뼈와 뼈를 연결해서 끼워 넣는 식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데, 좀 안타깝게도 이전 수술했을 때 그 터널이 해부학적인 위치가 아니라 잘못 뚫려 있었을 수도 있고, 위치 자체는 괜찮은데 안타깝게도 좀 뭔가 그 터널 자체가 좀 너무 넓어져서 인대를 고정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어요. 터널 자체가 엄청 크면 엄청 크고, 구멍을 인대가 딱 시작하고 들어갈 구멍 자체가 좀 이게 유두리가 있으면 뭐 사실은 이전에 수술했다고 하더라도 뭐그 약간의 좀 위치가 좀 그렇더라도 새로 뭐 잘 뚫으면 되는데, 이게 인대 두께 대략 한 9mm에서 10mm짜리를 넣는데 그 정도 구멍을 뚫어야 된단 말이에요. 근데 무릎뼈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. 그걸 2개, 3개씩 뭐 다른 위치에다 뚫어도 될 정도로 뼈 자체가 크지도 않고, 딱 그 어느 정도 총을 쏘거나 활을 쏘거나 할 때 그 관역 있잖아요. 10점 만점. 그 안에 이제 좀 들어가는 그 정도로 터널을 뚫으면 되는데, 이게 이제 그 관역 안에 2-3개를 뚫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. 거의 뭐 하나나 하나 반 정도 될까 모르겠어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처치를 하는지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. 오늘 수술의 케이스로 나오신 분은 28살 남자분이세요. 운동선수는 아니지만 거의 뭐 아마추어로서는 뭐 상당히 운동을 좀 많이 하고 좋아했던 뭐 축구를 하셨던 분인데, 이전에 2번을 수술을 했었어요. 두 번을 전방십자인대 수술했는데, 안타깝게도 이번에 또 축구하다가 뚝 하면서 이제 느낌이 좀 왔다고. 그래서 이전에도 조금 불편을 했는데 이번에 좀 뭔가 다치면서 더 확 좀 안 좋아졌다, 그렇게 해서 외래로 이제 내원을 했죠. 2번을 수술을 했는데도 끊어졌어요. 자, 처음에 이제 사진을 좀 찍어 보면, 엑스레이 사진에서도 보면 아래쪽 경골 터널이 이만큼이 좀 보이거든요. 이거는 처음부터 터널을 저렇게 경골 쪽에 크게 뚫어 놓은 게 아니고 뭔가 이게 좀 넓어진 거예요. 이게 물론 2번의 수술했으니까 2번의 수술했을 때 터널이 뭐 겹쳐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고, 아니면 터널은 뭐 거의 하나를 썼는데 그 터널이 뭔가 하여튼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뭐 뼈가 녹고 뭐 어떤 식으로 하여튼 인대가 좀 안 좋아지면서 터널 자체가 점점 넓어졌을 수도 있어요. 측면 사진에서도 보면 상당히 넓어진 터널이 거의 이만큼이 좀 보이거든요. 그냥 대충 재봐도 거의 한 2cm 가까이 돼요. 좌우로 재는 거 있을지만 지름이 2cm면 지름이 1cm인 그런 폭에 비해서 면적이 2배가 아니죠. 훨씬 더 넓죠. 많이 넓어진 상태. 이게 대퇴설계 관절 쪽은 뭐 아직 관절은 괜찮아요. 관절염은 없어요. 정말 좀 안 좋은가? 스트레스 사진을 찍어볼 수 있죠. 뼈를 앞뒤로 밀어서 전방십자인대가 안 좋으면 앞쪽으로 밀리는 걸 못 잡을 테니까 앞으로 훅 밀릴 거고, 후방십자인대가 안 좋으면 뒤쪽으로 이렇게 밀리는 걸 못 잡으니까 뒤로 훅 밀릴 거고, 그래서 이번엔 전방십자인대가 안 좋으니까 앞으로 좀 이렇게 밀어봐요. 야, 거의 막 2cm 정도, 이 밀리는 길이가 거의 한 2cm 가까이 앞으로 쭉 밀리는 거 볼 수가 있거든요. 와우, 불안정성이 무지하게 심한 거예요. 일반 사람은 거의 안 밀려요.
1cm 이상 밀리면 10mm 이상 밀리면 불안정성이 상당히 심해서 수술을 하는데 이건 2cm 가까이 밀리니까 정말 무릎이 덜렁덜렁 하다는 말이 좀 맞겠죠. 왼쪽 보면은 거의 안 밀리거든요. 오른쪽하고 이 왼쪽 사이에 이 간격이 얼마나 이게 좀 차이가 많이 나는지 좀 알 수가 있어요. 다리 정렬은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. 자, MRI 찍어봐야죠. 정확하게 좀 어느 정도 상태인지, 이게 십자인대만 안 좋은 건지 물렁뼈나 연골도 안 좋은 건지 등등등 봐야지 계획을 세울 수가 있으니까. MRI 찍어보니까 이 터널의 이 넓이가 거의 한 2cm가 넘어요. 거의 한 22mm 정도 돼요. 이 안에 뭔가 지저분하게 이제 인대 찌꺼기들만 좀 보이고요. 야, 많이 넓다.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대퇴뼈에 있는 이 터널은 그렇게 넓어지지 않았어요. 원래 대략 한 9mm 정도, 9mm에서 10mm 정도 터널을 뚫는데 측정해놓은 터널이 한 10mm 정도밖에 안 되니까 대퇴뼈는 그렇게 이렇게 늘어나지 않았다. 옆 사진에서 보면은 이제 십자인대가 있어야 될 부위가 이제 다 비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쪽 앞쪽 보시면 엄청나게 경골 터널이 좀 넓어져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죠.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이게 물렁뼈 가운데 내측 연골판이 좀 파열이 좀 돼 있고, 뿌리 쪽도 보시면 이쪽에 그 내측 관월상 연골판 뿌리 파열이 있어요. 젊은 사람에서 저렇게 뿌리 파열이 있으면 반드시 꼬매줘야 되거든요. 저거는 놔두면 관절이 엄청나게 빨리 망가져요. 연골판 파열 중에 제일 안 좋은 파열이 연골판 뿌리 파열이에요. 이분은 전방 십자인대도 없는데 터널이 많이 확장이 되어 있고 내측 연골판 뿌리 파열이 동반되어 있어요. 두 개를 다 해줘야 되는데, 그 터널이 저렇게 넓으면 이제 문제가 뭐냐, 그 무릎 안에 전방 십자인대를 넣을 때 인대 다발을 무한정 굵게 넣을 수가 없어요. 인대 다발은 그 안에 너치라고 그래가지고 이 대퇴뼈 안에 이렇게 타원형으로 생긴 그 안에 전방하고 후방 십자인대가 크로스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무한정으로 넓을 수가 없어요. 넓다고 해서 꼭 다 좋은 게 아니에요. 너무 넓으면 노치에 그 뼈에 인대가 끼기 때문에 인대 자체가 또 망가질 수도 있고 덜 펴질 수도 있고 덜 구부러질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대개 보면은 이렇게 좀 얇으면 한 7mm, 두꺼우면 한 10mm, 그 정도쯤에서 인대의 두께를 좀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. 근데 이게 20mm가 됐다. 이게 그냥 앞뒤로 재는 거로 20mm, 아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. 이게 실제 부피는 지름은 20mm지만 실제 부피는 20이 아니죠. 몇 배가 더 커져 있는 거예요, 이게. 그러면 인대 자체를 뼈에다가 넣고 뼈에다 넣어서 이렇게 고정을 하려고 그러면 비어있는 그 공간을 뭐로 채워야 되는데, 거기다가 이제 일단은 녹는 나사를 일단 써볼 수 있어요. 이렇게 요만큼 두꺼워져 있으면 인대가 요만큼이다. 그럼 나머지 이렇게 세 군데를 원래 녹는 나사를 하나를 쓴다 그러면 거기에 아예 그냥 녹는 나사를 한 2개 넣고 3개 넣고 해서 꽉 채워서 인대를 이제 밀어서 이제 고정할 수가 있겠죠. 그렇게 되면 이제 단점이 뭐가 있나요? 단점은 정말 이렇게 생착이 잘 될지 사실 의문이에요. 인대 자체가 이게 그냥 고정을 할 수는 있는데, 이제 나사 3개를 동시에 집어서 고정했다 그러면 그게 과연 그 터널이 그 인대에 딱 맞게 있고 나사 하나로 정말 빡빡하게 고정하는 거에 비해서 정말 뼈하고 다 잘 붙을까? 그것도 의문이고, 뼈하고 붙는 부착점, 인대의 그런 접촉점이 글쎄요, 그렇게 좀 이렇게 정말 타이트하게 꽉 맞는 터널에서 나사 하나로 꽉 조였을 때보다 이게 정말 뼈하고 더 이렇게 붙는 그 면적 자체가 넓을까? 그거 자체는 또 힐링, 생착하고 연관이 좀 있을 수 있겠죠. 처음에 고정이 잘 됐다고 생각하면 뭐하나요? 결국은 뼈하고 인대하고 직접 생착이 돼서 이제 나와야 될 텐데,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좀 이게 정말 그게 더 우위가 있을까라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. 또 하나, 이게 아래쪽에서만 터널이 굵고 위에는 그냥 터널이 그냥 원하는 위치에 딱 뚫려 있으면 좋은데, 대개는 아래 터널이 넓으면 위에 뼈에서 인대가 나오는 그 지점에서의 터널도 넓어지거든요. 그러면 이게 정말 위치가 딱 내가 원하는 위치가 아니라 이렇게 인대가 뒤로 더 밀려갈 수가 있어요. 가장 이렇게 요새 인터넷 카페 같은 데에서 이제 안 좋다고 이렇게 여러 그 환우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수직 재건 그거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, 그거의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거예요. 터널이 길어질수록, 이게 터널이 넓어질수록 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서 이제 뒤쪽으로 더 밀릴 가능성이 많거든요. 그렇게 되면 인대 자체가 이렇게 누워야 되는데 점점 좀 수직으로 좀 방향이 좀 안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건 그 뼈를 다시 채워 놓고, 그리고 나서
그게 다 붙으면 다시 내가 원하는 위치, 정확한 위치에 구멍을 뚫고 인대를 다시 끼워 넣는 거.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일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인대를 재건을 하기 전에 먼저 그 빈 공간을 뼈로 채워놔야 돼요. 뼈로 채우고 뭐 어떤 사람 빨리 하면 뭐 서너 달에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6개월 이후에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이게 사실 인대 그 재건할 때 재재건할 때 이렇게 뼈 이식을 하고 터널을 뚫어보면 6개월 정도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100%까지 아주 원래 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강도가 좀 생기고 피도 어느 정도 좀 잘 나는 걸 좀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이제 정말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. 어떤 사람은 뭐 한 3달 돼도 정말 뼈가 좀 잘 붙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, 어떤 사람은 6개월이 돼도 조금 덜 붙을 수도 있을 텐데, 뭐 어쨌든 간에 하여튼 수술은 3개월이 됐건 6개월이 됐건 가능은 하겠지만은, 그거는 이제 그 사이에 의사들의 어떤 의견마다, 이게 그 사람이 그 수술하는 의사가 선호하는 그 시기마다 좀 다를 텐데, 저는 가급적이면 한 6개월 정도는 놔두고 수술을 하거든요. 예, 대략 뭐 수술 전에 이게 뼈 이식을 했던 분이 3개월 만에 정말 피도 잘 나고 뼈도 다 잘 붙고 그렇게 될지 아닐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. 근데 대부분 6개월 정도 되면 괜찮거든요. 예, 그래서 뭐 이 사람이 정말 3개월 만에 사실 수술을 해도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고 조금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6개월은 사실 거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. 그래서 굳이 뭐 서둘러 가지고 뭐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이제 3개월에 저는 하지는 않고 한 6개월 정도 놔둬서 충분히 좀 뼈가 좀 단단해지고 어느 정도 그 뼈가 이제 내 몸과 잘 융합이 돼서 피도 좀 잘 나고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이제 수술을 하죠. 그래서 오늘 이분은 너무 넓잖아요. 그래서 저거는 뭐 기술적으로 나사를 2개 넣고 3개 넣고 해서 고정을 할 수 있지만 이거 3번째 재건 수술인데다가 뭐 수술 당시에 그냥 좋다고 이렇게 고정이 잘 됐다고 해서 정말 좋을지는 뭐 그거는 사실 알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환자분한테 얘기를 했어. 당신은 터널이 넓으니까 뼈 이식을 하고 충분히 좀 한 5개월 이상 좀 기다렸다가 뼈가 다 잘 차면 2번째로 해서 뭐 물론 수술 한 번 더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재건수를 다시 하는 게 회복에 좀 더 훨씬 더 유리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이제 뼈 이식을 먼저 하러 술 들어갔어요. 술장 들어가서 보면은 전방 십자인대가 있어야 할 부위에 아무것도 좀 없죠. 여기 다 비어 있는 거 볼 수 있고, 요게 아마 예전에 재건했던 전방 십자인대 남은 다발이 저거 있어요. 요렇게 보이는 건 이제 후방 십자인대 다발이고요. 들어가서 이제 보면은 대퇴 터널이 있었던 데가 이렇게 까맣게 이제 비어 있는 거 좀 볼 수가 있죠. 연골판 아까 그 찢었던 거, 찢었던 연골판이 이렇게 좀 끼어 있는 거 좀 볼 수가 있고요. 요거 다 이따 봉합을 좀 해야 되고, 그래서 대퇴 터널 쪽에 지금 구멍을 좀 뚫어놨어요. 여기 뼈 이식을 좀 하려고. 뭐 아까 대퇴 터널 자체는 뭐 그렇게 많이 넓어져 있지 않아서 사실 굳이 뼈 이식 안 해도 괜찮거든요. 한번 그냥 청소하고 바로 해도 되는데 기왕에 그래도 일단은 뭐 뼈 이식을 경골 쪽에 하기로 했으니까 대퇴 터널에도 뼈를 좀 심어 놓고 그럼 조금 더 이제 회복이 좀 잘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또 높을 거니까요. 그래서 대퇴 터널도 같이 청소를 좀 하고 아래 경골 터널도 지금 그 다 뚫어놨어요. 요 안에 이제 다 지저분한 것도 좀 정리를 하려고. 예.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뼈를 좀 채워 넣는 이 경골 터널 쪽에 뼈들이 이제 성긴 뼈가 좀 들어갔는데 실제로 저건 이제 수술 중간에 찍었기 때문에 저렇게 뼈 모습이 잘 보이는 거고 실제로는 빽빽하게 채워넣어요. 아예 그냥 망치로 이렇게 쳐 넣어가지고 아예 그냥 꽉 응축이 되게 최대한 좀 빽빽하게 좀 채워놓고요. 수술 끝나고 나서 이제 보면은 이제 경골 터널에도 뼈가 좀 잘 들어차 있고 대퇴 터널에도 뼈가 이런 식으로 좀 잘 들어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. 옆 사진에서도 잘 보이고 아까 까맸던 게 이제 지금 뼈가 좀 차 있으니까 이렇게 좀 허옇게 색깔 변화가 좀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. 수술하고 나서 찍은 MRI 보면 이게 뼈에 이런 식으로 이식이 좀 잘 돼 있다. 그래서 경골 터널에도 잘 돼 있고 대퇴 터널에도 이식이 좀 잘 돼 있죠. 그래서 한 6개월 정도, 한 5, 6개월 정도 기다려요. 물론 요거 뼈 이식하고 나서 그러면은 아니 전방 십자인대가 없는데 뼈 이식하면 이거 뭐 보조기를 끼워야 되냐, 목발을 써야 되냐, 뭘 해야 되냐 이제 그렇게 당연히 궁금하잖아요. 뼈 이식만 했을 때 사실 뭐 굳이 목발 쓸 필요 없어요. 이분은 물론 그 연골판 봉합을 했기 때문에 목발도 쓰고 연골판 봉합에 대한 치료를 같이 했으니까 이제 연골판 봉합에 따라서 이제 뭐 목발도 쓰고 보조기도 찾지만 그냥 그 뼈 이식
뼈이식만 하시는 분들은 뭐 사실 수술하고 다음날부터 디뎌도 되죠. 디뎌도 되고 걸어도 되고 뭐 보조기 굳이 안 차도 상관이 없어요. 어차피 수술 전에도 전방 십자인대 없었잖아요. 근데 보조기 안 차고 그냥 다녔잖아요. 수술하고 나면 뭐 달라진 게 있어요? 달라진 게 뭐 없지. 그냥 빈 공간, 인대 찌꺼기 조직만 있었던 빈 공간에 뼈만 채워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수술 전에 뭐 보조기 안 차고 목발 안 짚고 다니는 거하고 아무런 뭐 차이가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뭐 2, 3일이면 그냥 뭐 통증 좀 가라앉으면 목발 안 써도 돼요. 그냥 짚어도 돼요. 발 구부리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. 대신에 수술하기 전까지는 사실 전방 십자인대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과격한 활동은 하시면 조금 위험하겠죠. 다시 또 다칠 수도 있잖아요. 전방 십자인대 없으니까. 그래서 뭐 축구나 농구 같은 과격한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하고 일상생활에 제한은 따로 필요가 없는 거죠. 뼈는 어차피 뭐 시간 지나면 저절로 붙는 거고요. 뼈 이식하고 나서는 특별한 어떤 그런 활동에 아주 큰 제한은 없다. 2, 3일이면 뭐 발 좀 디뎌도 되고 구부리는 것도 저는 따로 제한을 두지는 않아요.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니까. 그래서 일단 수술하고 나서 6개월 기다려서 이제는 뼈가 좀 잘 찼어요. 어느 정도 엑스레이로도 훨씬 좀 뼈 색깔 자체가 좀 많이 좀 허해졌고요. 이제 괜찮아요. 예, 대퇴뼈 쪽에도 이제 좀 괜찮아요. 옆 사진에서도 아유 뼈가 이제 좀 상당히 좀 단단하게 하얗게 좀 많이 찼네. 이제는 재수술의 그런 시기가 됐다 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. 연골 뭐 한 6개월 지났는데도 여전히 뭐 크게 뭐 무리하지 않게 활동했으니까 뭐 그 연골 뭐 크게 이렇게 달라진 거 없어요. 다른 것도 없고. 그다음에 이전에 이제 연골판 꼬리 파열에 봉합했던 부위도 이제 잘 붙었어요. 좋네. 그 다음에 대퇴슬개 관절도 뭐 깨끗해요. 괜찮아요. 네. 이전에 이제 그 대퇴뼈 쪽에 뼈 이식했던 데도 지금 잘 차 있고요. 네. 바깥쪽 외측도 아직 연골도 괜찮고 연골판도 뭐 크게 뭐 이상은 없어요. 그래서 쭉 다 이제 뭐 다 괜찮고 뼈도 잘 찼고 이전에 물렁뼈 꼬맨 것도 괜찮고 뭐 6개월 지났지만 연골들이나 그런 거 다 추가적인 손상은 없고 다 이제 오케이 이제 전방 십자인대 재제것만 다시 하면 되겠구나 해서 이미 이제 아래쪽도 뼈는 다 찼으니까 이전엔 넓었지만 이제 내가 원하는 그런 딱 해부학적 위치로 이제 구멍만 다시 뚫으면 돼요. 그래서 가이드를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수술자가 원하는 해부학적 위치 여기 딱 집어서 이제 그러면 거기에다 처음 수술할 때처럼 구멍을 뚫으면 되는 거죠. 가이드 핀이 쏙 튀어나와 있죠. 이 가이드 핀을 따라서 이제 구멍을 뚫어야죠. 그 다음에 이 뚫은 거 보면요 이게 지금 9mm로 뚫은 거거든요. 이 안에 다 뼈예요. 이거 다 뼈로 잘 차 있어요. 피도 어느 정도 좀 잘 나오고 깨끗하잖아요. 이전에 20mm로 엄청 넓었던 게 뼈로 다 채워서 구멍 뚫으니까 원래 내 뼈 처음 뚫었을 때처럼 완전히 다 사방에 다 뼈로 다 차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대퇴뼈 쪽에도 구멍을 뚫죠. 대퇴뼈도 보면 대퇴뼈는 뭐 피가 훨씬 더 잘 나네요. 여기 뿔긋뿔긋하게 피 잘 나고 터널 깨끗하게 좀 뚫린 거 좀 볼 수가 있고요. 그래서 경골 터널 쪽에서 대퇴 터널 쪽으로 이렇게 좀 초록색 실 요 끝터리에 요쪽에 이제 인대가 달려 있어요. 저걸 위로 잡아 빼면 인대가 이렇게 쭉 아래 터널에서 위 터널로 올라가게 되겠죠. 경골 터널을 통과해서 인대가 이제 좀 빠져나오고요. 그리고 저걸 위로 잡아 당기면 이런 식으로 인대 자체가 좀 굵게 그 해부학적 위치 원하는 그 위치로 좀 잘 가서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약간 한번 밀어보죠. 충분히 뭐 고정 잘 됐고 힘 잘 받는다.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이제 찍은 사진, 정면 사진, 측면 사진에서도 괜찮네. MRI 사진 보면은 인대 자체가 이제 이렇게 까맣게 올라가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. 정상적인 그 인대, 전방 십자인대 앞쪽에 여기 다 뼈 이식이 다 되어 있는 상태.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가 잘 들어가면 후방 십자 이렇게 좀 팽팽하게 잘 펴지는 걸 좀 볼 수가 있죠. 후방 십자인대만 봐도 후방 십자인대가 쭈글쭈글하면 전방 십자인대가 힘 잘 못 받는 거거든요. 후방 십자인대 팽팽하다 그러면 전방 십자인대 힘 잘 받고 있구나, 괜찮구나 알 수가 있어요. 이분은 제가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사실 이분을 한 3년 만인가? 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. 이분을 저기 스키장에서 봤어요. 스키장에서 봤는데 제가 앞에 있었는데 아니다 앞에 계셨는데 툭툭 해가지고 혹시 조무식이 원장님 아십니까? 그래서 맞는데요. 그랬더니 원장님 저 3년 전에 뭐 이렇게 수술을 잘해주셔가지고 지금 보드도 타고 막 그러고 있어. 아니 3번째 전방 십자인대 하고 보드를 타고 있다고요? 조심하셔요. 다치면 안 되니까. 감사합니다 하고서는
인사하고 이제 군도를 타고 가셨는데 뭐 어쨌든 간에 해서 뭐 잘 지내시고 계신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방 십자인대 제재건술에서 뼈 이식을 하고 2단계로 하는 그런 제재건술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좀 해보았어요. 물론 터널이 괜찮고요. 처음 뚫었던 터널이 아주 좀 좋은 위치에 있고 터널 자체가 그렇게 넓지 않고 정말 인대가 잘 생착이 됐는데 정말 처음 다칠 때처럼 재수없게 한 번에 툭 끊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고 그 터널로 그냥 다시 바로 그냥 수술을 할 수도 있어요. 그런 경우가 사실 뭐 적지는 않은데 오늘은 이제 뼈 터널 이식에 대한 뭐 얘기를 하느라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하는 제재건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. 하지만 뭐 터널만 괜찮다. 넓어지지도 않았고 터널이 원래 해부학적 위치에 잘 뚫려 있다. 그러면 그냥 바로 그 터널만 좀 청소하고 인대를 새로 그냥 원래 터널에 끼워 넣어서 고정하는 식으로 바로 수술을 할 수도 있죠. 뭐 그런 분들은 뭐 안타깝지만 그나마 좀 행복한 말이 좀 이상하지만 안타깝지만 그래도 좀 해피한 케이스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벌써 세 번째 수술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좀 그렇지만 다행히 아직 뭐 연골 손상도 많지 않았고 그 다음에 연골판 찢어진 것도 봉합한 거 잘 붙었고 이런 식으로 좀 뼈 이식도 잘 돼서 제재건술이 잘 됐다 그러면 이 경우에도 뭐 해피한 그런 결과를 좀 얻을 수 있죠. 물론 이론적으로는 뭐 수술을 많이 할수록 생착률은 좀 떨어지는 거로 돼 있어요.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맨날 강조하는데 수술하고 나서 재활을 충분히 하시고요. 반대쪽 다리하고 비교해가지고 적어도 근지구력, 그 다음에 맥시멈 파워 다 15% 이내에 오셨을 때 그때 이제 좀 뭔가 빡센 운동들을 시작을 하세요. 그게 안 되면 다쳐요. 양쪽 밸런스 안 맞으면 다칩니다. 시간이 지난다고 무조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. 반드시 재활 필요하고 항상 뭐 저희 병원 같은 경우 이제 바이오덱스라고 이제 맥시멈 파워나 근지구력 측정하는 기구가 따로 있어서 아예 그냥 데이터로 보고 선수들 같은 경우 이제 뭐 슬슬 좀 해도 되겠다, 복귀해도 되겠다. 뭐 일반인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원래 하시던 거 다 하셔도 된다. 이제 그렇게 객관적으로 좀 보면서 이제 그 판정을 좀 내리는데 제발 전방 십자인대 재건하고 그냥 재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괜찮다고 막 뛰지 마시고 재활 꼭 제대로 하시고 반대쪽하고 반드시 비교해서 아무리 못해도 10%에서 15% 이내로 들어오셨을 때 그때 좀 그런 험한 운동은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이렇게 전방 십자인대 제재건 중에 특별하게 좀 이제 골터널이 많이 확장이 돼서 뼈 이식을 하고 2단계로 그렇게 수술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았어요. 이런 케이스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필요하신 분들 좀 도움이 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. 네. 항상 끝날 때 하는 거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3가지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